새벽 6시 한빛 전통시장의 팔도타악 악기점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도윤이 연습용 장구를 두드리고 있었다. 중학교 2학년이지만 그의 손놀림은 프로 수준이었다. 쿵따 쿵쿵따. 리듬이 점점 빨라지더니 절정에 이르렀다가 딱 멈췄다. 도윤이 손목을 살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또 아프네. 그가 냉동고에서 얼음 주머니를 꺼내 손목에 댔다. 매일 아침 연습 후 하는 루틴이었다. 도윤아, 또 찜질하고 있어? 이모부 최태식 28이 배달벤 열쇠를 흔들며 들어왔다. 손목 조심해야 한다니까. 너 나중에 못 쓰게 되면 어떡해? 괜찮아요. 조금 뻐근한 것뿐이에요. 도윤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태식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조심해. 악기 하는 사람한테 손목은 생명이잖아. 오전 9시 가게 문을 열자마자 첫 손님이 들어왔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혹시 장구 있어요? 할아버지 강춘만이 반갑게 맞았다. 네,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애가 학교에서 사물놀이 한다는데. 그런데 요즘 장구 누가 배워요? 다 피아노, 바이올린이지. 여성이 비웃듯 말했다. 요즘 애들은 국악 같은 건 안 하잖아요. 그냥 대충 아무거나 주세요. 도윤이 뒤에서 듣고 있다가 얼굴이 붉어졌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장구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것 정도면 학교에서 쓰기 충분할 겁니다. 얼마예요? 30만 원입니다. 에이, 너무 비싸네요. 인터넷에서는 10만 원대도 있던데. 좀 깎아주세요. 품질이 다릅니다. 이건 천연 가죽으로. 아, 됐어요. 인터넷에서 살게요. 여성이 나가버렸다. 가게에 정막이 흘렀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원래 그런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역력했다. 오후 2시 병원.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심장 판막 협착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요? 도윤이 깜짝 놀랐다. 네. 늦어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안에는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비용이 얼마나? 대략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악기점 매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도윤과 할아버지는 말없이 걸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고마워, 도윤아. 할아버지가 도윤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런데 너도 손목 조심해야 해. 박자는 사람 마음을 맞추는 일인데 내 몸부터 맞춰야지. 가게로 돌아와서 도윤은 벽에 붙은 포스터를 보고 멈춰섰다. 제15회 전국 청소년 타악 경연대회. 1등 상금 500만 원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할아버지 이거. 아, 그거? 매년 하는 건데. 전국에서 애들이 다 모여. 상금이 500만 원이네요. 할아버지가 도윤의 시선을 따라 포스터를 보았다. 그래.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전국 실력자들이 다 모이는데. 저 나가 볼까요? 정말? 네. 한번 해볼게요. 그때 태식이 돌아왔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 도윤이가 전국 대회에 나간다는데. 오, 진짜? 우리 도윤이 전국 데뷔하는 거네. 나 매니저 할게. 수수료는 10%야. 태식이 과장되게 손뼉을 쳤다. 이모부 농담이에요. 농담 아니야. 진짜 도와줄게. 차도 있고 아는 사람들도 많고. 저녁 무렵 도윤은 가게 한쪽에 놓인 큰 북을 바라봤다. 북가죽에 실금이 가 있었다. 할아버지, 이 북은 언제 고칠 거예요? 언젠가 큰 무대에서 쓸 일이 있으면 그때 갈아 끼우자. 할아버지가 북가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큰 무대요?
그래. 정말 중요한 순간에 쓸 북이야. 지금은 때가 아니고. 도윤이 북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500만 원으로는 수술비에 한참 모자랐다. 하지만 시작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할아버지, 제가 큰 무대에 서게 되면 이 북 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박자는 숨처럼 꾸준히 가야 하는 거야.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손목을 만지작거렸다. 아직 아픈 건 아니었지만 뻐근한 느낌이 있었다. 괜찮을 거야. 조심하면서 하면 돼. 창밖으로 시장의 불빛들이 보였다. 새벽이 되면 다시 북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할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도윤이 손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펼쳤다. 내일부터는 정말 시작이었다. 냉장고에 있는 얼음 주머니가 도윤의 마지막 시선이 머문 곳이었다. 이상하게 그것이 계속 신경 쓰였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이 흥분한 표정으로 가게에 뛰어들어왔다. 도윤아, 나 밤새 생각해봤는데 대회 나가기 전에 연습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뭔데요? 버스킹. 시장 광장에서 공연하는 거야. 태식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다. 홍대 버스킹 영상들이 가득했다. 봐봐, 이 사람들 하루에 몇십만 원씩 벌어. 너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이모부, 저는 사람들 앞에서. 아, 그게 문제구나. 괜찮아. 내가 매니저니까 다 알아서 할게. 그때 할아버지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태식아, 너무 성급하지 마라. 도윤이는 아직. 아니에요, 할아버지. 해볼게요. 도윤이 갑자기 말했다. 할아버지의 수술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네. 돈도 벌고 연습도 될 것 같아요. 태식이 손뼉을 쳤다. 그렇지. 그럼 오늘 오후에 시범 공연 해보자. 오늘이요? 응. 그리고 우리만 하면 심심하니까 도움 좀 받자. 태식이 밖으로 나가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오복 리듬즈 어디 계세요? 곧 시장 곳곳에서 아줌마 5명이 몰려왔다. 김치찌개집 사장 김순자, 반찬가게 이명순, 떡볶이집 박영희, 생선가게 최정숙, 족발집 송미경이었다. 왜 태식아? 무슨 일이야? 도윤이가 버스킹 한다는데 백댄서 해주세요. 버스킹이 뭔데? 길거리 공연이요.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거. 오, 재밌겠네. 우리도 할 수 있어? 순자 아줌마가 눈을 반짝였다. 당연하죠. 시장 아줌마들이 얼마나 끼가 많은데요. 오후 3시 시장 광장에 작은 무대가 차려졌다. 도윤이 장구를 메고 서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팔도 타악 손자 아니야? 맞아, 북 잘 치는 애. 뭐 하는 거야? 태식이 확성기를 들고 사회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한빛시장 공식 매니저 최태식입니다. 사람들이 웃었다. 오늘 우리 시장의 자랑 강도윤 군이 특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빛시장 최고의 댄스팀 오복 리듬즈도 함께합니다. 아줌마들이 줄을 맞춰 서더니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윤이 장구채를 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쿵, 따. 소심한 장구 소리가 나왔다. 관객들이 어색해했다. 소리가 너무 작은데? 잘 안 들려. 도윤이 당황했다. 그때 할아버지가 뒤에서 말했다. 도윤아, 박자는 마음을 맞추는 일이라고 했잖니. 사람들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봐. 도윤이 심호흡을 하고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시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발걸음 소리, 말소리, 카트 끄는 소리. 쿵따쿵, 쿵따쿵. 갑자기 장구 소리가 살아났다. 시장의 리듬에 맞춘 것이었다. 5,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따라라라라 쿵쿵 따. 오복 리듬주도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순자 아줌마가 김치 다지는 동작을, 명순 아줌마가 밑반찬 만드는 동작을 리듬에 맞춰 했다. 와, 재밌다. 우리 아줌마들 끼 좀 봐.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도윤도 신이 났다. 장구 위에 전자패드를 올리고 즉흥 난타를 시작했다. 쿵따쿵쿵 따라라라. 전자음과 전통 장구 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운드가 만들어졌다. 대박. 이거 진짜 멋있는데?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공연이 끝나자 사람들이 기부금을 냈다. 예, 잘했어. 우리 시장 자랑이네. 1시간 만에 15만 원이 모였다. 우와, 정말 돈이 돼요. 도윤이 신기해했다. 그때 통닭집 사장 김 사장이 다가왔다. 도윤아, 잘했다. 이거 치킨 쿠폰이야. 공연 끝나고 배고프면 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스폰서 할게. 다음에 공연할 때 현수막도 만들어주고. 태식이 과장되게 기뻐했다. 와, 우리 벌써 스폰서까지. 이거 완전 대박인데? 저녁에 할아버지가 입원한 병실을 찾았다. 도윤이 작은 장구를 들고 들어갔다. 할아버지, 미니 공연할게요. 여기서? 네, 조용히요. 도윤이 손가락으로 장구를 톡톡 쳤다. 작은 소리지만 정확한 리듬이었다. 또로롱 또로롱 쿵따쿵. 옆 침대 할머니도 고개를 돌려보았다. 어머, 참 잘한다. 우리 손자예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연주가 끝나자 할아버지가 도윤의 손을 잡았다. 도윤아, 오늘 정말 잘했구나. 그런데 기억해라. 장단은 숨처럼 꾸준히 가야 하는 거야.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네, 알겠어요. 그리고 손목도 조심하고. 무리하면 안 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다. 빨리 돈을 모아야 해. 할아버지 수술비를. 병실을 나오면서 도윤은 주머니 속 15만 원을 만졌다. 3천만 원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시작은 된 것 같았다. 내일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태식이 옆에서 말했다. 당연하지. 오늘은 시범이었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해보자. 난 진짜 매니저답게 스케줄 짜고 홍보도 하고. 도윤이 웃었다. 이모부의 엉뚱함이 때로는 든든했다. 집에 돌아와서 도윤은 손목에 얼음찜질을 했다. 오늘 공연 때문에 조금 아팠지만 참을만 했다. 내일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왜인지 할아버지의 장단은 숨처럼 꾸준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2주 후 시군 청소년 타악 경연 대회 당일. 도윤아, 준비됐어? 태식이 배달벤에 장구와 음향 장비를 싣고 있었다. 할아버지도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할아버지는 병원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날 못 가겠니? 우리 손자 첫 대회인데. 문화센터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수십 명의 참가자들이 각자 악기를 들고 연습하고 있었다. 접수처에서 직원이 도윤을 보더니 의아해했다. 학생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초등부 아니고요? 여기는 청소년부인데. 네, 맞습니다. 청소년부로 신청했어요. 직원이 다른 참가자들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이 많아서. 괜찮겠어요? 도윤이 위축되려는 순간 태식이 나섰다. 아, 우리 도윤이요? 걱정 마세요.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한 신동이거든요. 태식이 과장되게 말하자 주변 사람들이 웃었다.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뭐 대수예요.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 아닌가요? 태식의 당당한 태도에 직원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기실에서 다른 참가자들을 보니 정말 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덩치도 크고 악기도 화려했다. 도윤아, 쫄지 마. 너 실력 나도 봤잖아. 태식이 어깨를 두드려줬다. 맞아, 도윤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으로 치는 거지.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첫 번째 참가자가 무대에 올랐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북을 화려하게 연주했다. 관객들이 환호했다. 와, 저 형 정말 잘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도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참가자들도 모두 수준급이었다. 특히 한 고등학생은 여러 개의 장구를 동시에 치면서 고개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15번 강도윤 참가자. 드디어 도윤의 차례였다. 무대에 올라가니 조명 때문에 관객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 마이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의 중학생 아니야? 되게 어리네. 괜찮을까? 도윤이 장구 앞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그때 관객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아, 화이팅! 오복 리듬즈가 온 것이었다. 순자 아줌마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우리 시장 자랑이야. 잘해라. 도윤이 웃음이 나왔다. 긴장이 풀렸다. 맞아. 나는 시장에서 온 거야. 시장의 리듬을 보여주자. 도윤이 눈을 감고 시장을 떠올렸다. 새벽 배송차 소리, 상인들의 발걸음, 손님들의 웃음소리. 쿵. 첫 타가 터졌다. 관객들이 조용해졌다. 따라라라 쿵쿵 따. 도윤의 손에서 나오는 리듬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움직였다. 시장의 일상이 음악이 되어 흘러나왔다. 중간에 전자패드를 켜고 루프를 만들기 시작했다. 장구 소리를 레코딩해서 반복 재생하면서 그 위에 새로운 리듬을 쌓았다. 오! 관객들이 감탄했다.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연주였다. 마지막에는 시장에서 배운 즉흥 연주를 더했다. 오복 리듬즈가 박수를 치며 호응해주자 관객들도 따라 박수를 쳤다.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박수가 터졌다. 와, 정말 잘했어. 도윤이 무대에서 내려오니 다른 참가자들이 다가왔다. 야, 너 정말 잘하네. 중이 맞아? 나도 저런 식으로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야? 전자패드는 어디서 샀어? 결과 발표 시간. 3위 김준호. 박수가 터졌다. 2위 이서진. 도윤은 가슴이 뛰었다. 설마. 그리고 1위는 잠시 멈춘 후 사회자가 말했다. 시장의 리듬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멋진 무대를 보여준 강도윤. 태식이 일어나서 소리쳤다. 우리 도윤이다. 1등이다. 오복 리듬즈도 일어나서 환호했다. 도윤은 믿을 수 없었다. 상금 500만 원과 트로피를 받는 순간이 꿈 같았다. 무대 뒤에서 한 여학생이 다가왔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예쁜 학생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선아예요. 국악과 2학년이고요. 아, 안녕하세요. 정말 잘하시네요. 근데 조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템포 밀림 조심하세요. 중간에 살짝 빨라졌거든요. 그리고 손목 쓰임이 정말 좋은데. 선아가 잠시 멈췄다. 부상 조심하세요. 저도 손목 때문에 고생해봐서 아는데 무리하면 큰일 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데 다음에 더 큰 대회 나갈 생각 있으세요? 네, 생각 있어요. 선아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또 만날 수도 있겠네요. 기대할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가 말했다. 도윤아, 정말 자랑스럽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음악은 마라톤이야. 빨리 가는 것보다 멀리 가는 게 중요해. 네, 할아버지.
하지만 도윤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대회 생각으로 가득했다. 500만 원으로는 아직 부족했다. 더 큰 대회에서 더 많은 상금을 따야 했다. 그날 밤 도윤은 손목에 얼음찜질을 하면서 생각했다. 오늘 조금 아팠지만 괜찮아. 내일부터 더 열심히 연습하자. 하지만 선아의 부상 조심하세요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런 걱정할 시간이 없었다. 할아버지의 수술이 더 급했으니까. 3주 후 광역권 청소년 페스티벌 당일. 와, 규모가 완전 다르네. 태식이 차에서 내리며 감탄했다. 지난번과는 차원이 다른 대형 공연장이었다. 수백 명의 관객이 몰려들고 있었다. 도윤아, 긴장돼? 조금요. 도윤이 손목을 돌려보며 대답했다. 요즘 연습량이 늘면서 아픈 날이 많아졌다. 오늘 1등 상금이 700만 원이니까 화이팅. 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복잡했다. 지난 대회 이후 매일 4-5시간씩 연습했는데 손목이 점점 아팠다. 어제는 얼음찜질을 2번이나 해야 했다. 백스테이지에서 참가자들을 보니 수준이 확실히 달랐다. 모두 전문적인 장비와 화려한 의상을 준비해왔다. 15번 윤선아. 익숙한 이름이 호명됐다. 도윤이 고개를 돌리니 지난번에 만난 그 선배가 있었다. 도윤군. 선아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오늘은 한복을 입고 있어서 더욱 기품 있어 보였다. 선배도 나오셨네요. 당연하지. 우리 팀도 상금 필요해서. 그런데 손목은 어때? 괜찮아? 선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정말? 손목 테이핑은 했어? 테이핑이요? 몰라. 잠깐. 선아가 가방에서 테이핑 테이프를 꺼냈다. 이거 손목에 감으면 부담이 줄어들어. 내가 해줄게. 선아가 정성스럽게 도윤의 손목에 테이프를 감아줬다. 우와,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지? 나도 대학 들어와서 배운 건데. 부상 예방이 제일 중요해. 고맙습니다. 별거 아냐. 우리 같은 타악기 하는 사람들은 서로 도와야지. 첫 번째 팀이 무대에 올랐다. 고등학생 4인조 사물놀이 팀이었는데 수준이 대단했다. 저들 작년 전국 2등 팀이야. 누군가 속삭였다. 두 번째, 세 번째 팀들도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실력이었다. 16번 윤선아 팀. 선아의 차례였다. 그녀는 대학 동기 3명과 함께 퓨전 국악팀 소리울림으로 출전했다. 무대에 오른 선아는 완전히 달랐다. 연습 때와는 차원이 다른 카리스마였다. 안녕하세요, 소리울림입니다. 팀 소개 후 연주가 시작됐다. 선아의 장구 솔로로 시작해서 다른 악기들이 하나씩 들어왔다. 가야금, 대금, 해금이 현대적인 리듬과 만나면서 환상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와! 도윤이 너클 잃고 봤다. 같은 장구인데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선아의 연주는 기교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깊이가 달랐다. 각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대박! 도윤이 중얼거렸다. 17번 강도윤. 이제 도윤의 차례였다. 선아의 연주를 본 후라 더욱 부담됐다. 무대에 오르니 갑자기 손목이 쑤셨다. 아까 테이핑을 했는데도. 괜찮아, 할 수 있어. 도윤이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다. 오늘은 시장 교향곡을 더 발전시킨 버전을 준비했다. 처음에는 잘 진행됐다. 시장의 아침 풍경을 장구로 표현하고 전자패드로 현대적 사운드를 더했다. 그런데 중간 즈음 빠른 패시지를 연주할 때였다. 손목에 찌릿한 통증이 왔다. 순간 리듬이 흔들렸다. 관객들도 눈치챘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이 당황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템포를 조금 늦추고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박수는 나왔지만 아까 선아 때만큼은 아니었다. 결과 발표. 3위 이준혁, 2위 강도윤. 도윤이 2위를 했다. 상금 400만 원. 나쁘지 않은 결과였지만 아쉬웠다. 1위 윤선아 팀. 역시 선아가 1위였다. 시상식이 끝나고 선아가 도윤에게 다가왔다. 수고했어. 그런데 중간에 괜찮았어? 뭔가 힘들어 보이던데. 아, 그냥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혹시 손목?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나도 그런 적 있어서 알겠어. 선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도윤군, 솔직히 말해도 될까? 네. 지금 손목 상태로는 전국대회 위험할 것 같아. 무리하지 마. 하지만 나도 너처럼 조급했던 적 있어. 그러다가 한 달 동안 악기 못 만진 적도 있고. 도윤이 당황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선아가 미소를 지었다. 잠깐 기다려. 선아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돌아왔다. 도윤군, 혹시 할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급한 거지? 도윤이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지난번에 들었어. 병원에서 공연한다고 했잖아. 네. 맞아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네. 내 상금 300만 원. 여기에 우리 팀 기금에서 100만 원 더해서 400만 원 줄게. 그게 무슨. 받아. 나도 할아버지 덕분에 음악 시작했거든. 그분 마음 알아. 도윤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제가 이길 수 없어서. 승부가 다가 아니야. 무대에서 뭘 증명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선아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금 내게 중요한 건 손목 치료하고 제대로 준비하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진짜 무대에서 만날 수 있어. 선배. 그리고 이거. 선아가 명함을 건넸다. 내 선생님 연락처야. 손목 치료랑 테이핑 제대로 배워. 무료로 해주실 거야. 도윤이 명함을 받았다. 정통 국악 재활센터라고 적혀 있었다. 차에서 돌아가는 길 태식이 말했다. 도윤아, 그 누나 진짜 멋있다. 상금도 나눠주고. 네. 그런데 손목은 정말 괜찮아? 솔직히 말해봐.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사실, 좀 아파요. 요즘 계속. 할아버지가 뒤에서 말했다. 도윤아, 무리하지 마라. 선아 양말이 맞아. 몸이 먼저야. 하지만 할아버지 수술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치면 안 되지. 그날 밤 도윤은 선아가 준 400만 원과 자신이 번 400만 원을 더해 총 800만 원을 확인했다. 이전에 번 500만 원과 버스킹 수익까지 합치면 거의 900만 원이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모았어. 하지만 손목은 계속 아팠다. 선아의 무대가 너를 증명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과연 자신은 무엇을 증명하고 싶은 걸까? 한 달 후 전국대회 예선 당일 새벽 5시. 도윤아 일어나. 출발해야 해. 태식이 문을 두드렸다. 전국대회 예선은 서울에서 열렸는데 3시간 거리였다. 도윤이 일어나 손목을 돌려봤다. 선아가 소개해준 재활센터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손목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거짓말이었다. 여전히 아팠지만 전국 대회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배달벤에 짐을 싣고 출발했다. 할아버지도 함께 가려 했지만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해서 집에 계셨다. 도윤아, 긴장하지 마. 너 실력이면 충분히 통과할 거야. 네, 이모부.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복잡했다. 요즘 연습하다 보면 손목이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다. 오늘 컨디션도 최상은 아니었다. 1시간쯤 달렸을 때였다.
뭐지?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수온 경고등이었다. 아, 안 돼. 태식이 당황했다. 엔진에서 하얀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이모부 어떡해요? 일단 갓길에 세우자. 차를 세우고 보니 라디에이터에서 냉각수가 새고 있었다. 아, 이럴 때가 아닌데. 태식이 머리를 감싸 쥐었다. 시간은 괜찮아요? 도윤이 시계를 봤다. 오전 7시. 예선 시작까지 3시간 남았는데 아직 2시간 거리가 남아 있었다. 일단 견인차 불러야겠어. 태식이 전화를 걸었지만 견인차는 1시간 후에나 올 수 있다고 했다. 이러면 늦어요. 잠깐 내가 아는 정비소에 전화해 볼게. 다행히 30분 거리에 있는 정비소에서 응급수리를 해줄 수 있다고 했다. 정비소에 도착해서 1시간 만에 응급처치를 마쳤다. 하지만 시간이 빠듯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 전국 대회라니 꼭 잘해. 다시 출발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예선 시작까지 1시간밖에 안 남았다. 이모부 빨리 가요. 알겠어. 태식이 속도를 높였다. 다행히 교통체증 없이 도착할 수 있었다. 공연장에 도착한 건 예선 시작 30분 전이었다. 후. 겨우 도착했네. 도윤아, 준비할 시간 있어? 네, 괜찮아요. 하지만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평소라면 1시간은 워밍업을 했을 텐데 이제 10분밖에 없었다. 급하게 장구를 튜닝하고 손목 스트레칭을 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손목을 돌려보니 평소보다 뻑뻑했다. 아침부터 계속 긴장했던 탓인지 근육이 경직되어 있었다. 25번 강도윤. 벌써 차례가 왔다. 무대에 올라가서 앉았다. 관객들이 많았다. 전국에서 모인 실력자들의 가족과 관계자들로 가득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도윤이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다. 첫 몇 마디는 괜찮았다. 그런데 빠른 패시지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아! 손목에 찌릿한 통증이 왔다. 지난번보다 더 심했다. 도윤이 당황해서 잠시 멈췄다. 관객들이 웅성거렸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도윤이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손목이 말을 듣지 않았다. 평소 속도의 반도 안 나왔다. 연주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새하얘 있었다. 도윤아, 괜찮아? 태식이 달려왔다. 손목이. 도윤이 손목을 잡고 있었다. 붓기 시작했다. 어떡해, 이거 큰일 났는데? 예선 결과는 참담했다. 통과자 10명 중에 도윤의 이름은 없었다. 죄송해요, 이모부. 무슨 소리야? 내 탓이 아니야. 돌아가는 길 도윤은 말이 없었다. 손목은 계속 아팠고 전국 대회 진출 기회를 놓쳤다는 실망감이 컸다. 이모부, 차 괜찮아요? 응, 완전히 고치긴 해야겠지만 일단은 괜찮아. 집에 도착해서 할아버지께 결과를 말씀드려야 했다. 할아버지는 실망하실까? 할아버지, 저 떨어졌어요. 예상과 달리 할아버지는 담담했다. 그래, 괜찮다. 손목은 어떠니? 좀 아파요.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다. 건초염이 악화된 상태네요. 최소 일주일은 완전히 쉬어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이었다. 일주일요? 그럼 전국대회는? 지금 상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무리하면 만성이 될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도윤은 침대에 누웠다. 손목에 보조기를 차고 있으니 이상했다. 그때 할아버지가 들어오셨다. 도윤아. 네, 할아버지. 너 요즘 너무 급했던 것 같구나. 급했다뇨? 음악은 마라톤이라고 했잖니. 빨리 가려고 하다가 다친 거야.
할아버지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술비 때문에 그런 거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손자한테 이런 부담을 줘서. 그날 밤 도윤은 잠이 오지 않았다. 손목도 아프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선아였다. 도윤군, 예선 어땠어? 연락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윤이 오늘 있었던 일을 솔직히 말했다. 곧 전화가 왔다. 도윤군, 괜찮아? 네. 그냥 좀 실망스러워요. 나도 그런 적 있어. 정말 많이. 정말요? 응. 나도 고등학교 때 무리해서 2달 동안 못 쳤어.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쉬었어. 그리고 깨달았지. 멈추는 것도 음악의 일부라는 걸. 멈추는 것도 음악이요? 그래. 리듬에는 빈박도 있잖아. 그 빈박이 있어야 다음 박자가 살아나는 거야. 선아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지금은 내가 쉬어야 할 때야. 그래야 나중에 더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도윤은 생각했다. 빈박도 음악이라니. 맞아. 멈춰도 박자는 계속 흐르는 거야. 도윤이 보조기를 찬 손목을 바라봤다. 아프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편해졌다. 일주일 후 도윤은 보조기를 찬 채로 재활센터를 찾았다. 많이 좋아졌네요. 그런데 아직 연주는 무리예요. 물리치료사가 손목을 살펴보며 말했다. 언제쯤 다시 칠 수 있을까요? 최소 2주는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무리하면 만성이 돼서 평생 고생할 수 있어요. 도윤이 한숨을 쉬었다. 전국대회 본선까지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군. 선아였다. 그녀도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온 것 같았다. 선배, 여기서 뵙네요. 손목 어때? 많이 나아졌어? 조금 나아졌는데 아직 연주는 못해요. 그럼 잘 됐네. 선아가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잘 됐다고요? 응. 이번 기회에 다른 것들을 배워보자. 다른 것들이요? 테이핑부터 시작해서 올바른 폼, 힘 빼는 방법.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이런 게 진짜 중요해. 선아가 가방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꺼냈다. 이건 손목 스트레칭 밴드고 이건 그립감을 바꿔주는 패드야. 우와, 이런 게 다 있네요. 그래. 나도 다쳤을 때 배웠어. 아, 그리고 이거 제일 중요한데. 선아가 장구채를 꺼냈다. 폴딩 주법이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손목 힘 빼고 치는 방법이야. 보여줄게. 선아가 시범을 보였다. 손목이 아니라 팔 전체를 사용하면서도 부드럽게 치는 방법이었다. 와, 소리는 똑같은데 훨씬 편해 보여요. 맞아. 이렇게 치면 손목 부담이 반으로 줄어들어. 2시간 동안 선아에게서 여러 가지를 배웠다. 당장 연주는 못하지만 이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 고마워요, 선배.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시고. 별거 아냐. 우리 같은 타악기 연주자들은 서로 도와야지. 집에 돌아와서 태식이 반갑게 맞았다. 도윤아, 어떻게 됐어? 2주 정도 더 쉬어야 한대요. 그래? 그럼 이번 기회에 다른 준비를 해보자. 다른 준비요? 응. 차 완전 정비도 하고 시장에서 공개 연습도 하고. 태식이 열정적으로 말했다. 공개 연습이요? 내가 쉬는 동안 오복 리듬즈랑 초등학교 사물놀이 동아리가 합동 연습하기로 했어. 정말요? 응. 너 없어도 시장 음악은 계속되어야 하잖아. 오후에 시장 광장에 나가보니 정말로 연습이 한창이었다. 도윤아. 순자 아줌마가 손을 흔들었다. 손목은 어때? 좀 나아졌어요. 다행이다.
우리 보고 있어. 너 없어도 열심히 하고 있어. 오복 리듬즈와 초등학생들이 함께 연습하는 모습이 신기했다. 서툴지만 열정적이었다. 따라라라 쿵쿵 따. 아이들이 큰 소리로 장단을 맞췄다. 아줌마들도 웃으면서 손뼉을 쳤다. 연습이 끝나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와, 재밌네. 우리 시장에 이런 공연단이 있었어? 도윤이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도윤이 뿌듯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다니. 도윤아, 내가 씨앗을 뿌린 거야. 할아버지가 옆에서 말씀하셨다. 씨앗이요? 음악의 씨앗 말이야. 이제 혼자 잘하고 있잖니. 그날 저녁 태식이 정비소에서 돌아왔다. 도윤아, 차 완전히 고쳤어. 정말요? 응. 호스도 새로 갈고 냉각수도 교체하고. 이제 문제 없어. 태식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말이야, 차 고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 뭐요? 차도 쉬어야 달린다는 거야. 정기 점검 안 하고 계속 굴리면 고장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도윤이 웃었다. 이모부도 나름대로 철학이 있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도윤은 선아가 알려준 스트레칭을 했다. 보조기를 찬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들이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선아였다. 오늘 배운 거 연습했어? 네. 스트레칭하고 있어요. 좋아. 그리고 이거 보내줄게. 영상이 하나 왔다.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의 인터뷰였다. 저도 젊을 때 무리해서 1년 동안 연주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가장 많이 성장한 시기였어요. 연주 기법이 아니라 음악의 본질을 깨달았거든요. 도윤이 영상을 보며 생각했다. 연주를 못하는 시간도 의미가 있는 걸까? 다음 날 할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갔다. 정기 검진 날이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괜찮습니다. 손자가 무리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의사가 웃었다. 그래도 수술은 받으셔야 해요. 언제쯤 생각 중이세요? 글쎄요. 아직 준비가. 할아버지가 망설였다. 도윤이 끼어들었다. 선생님, 한 달 정도 더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위험하긴 하지만 한 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할아버지가 물었다. 도윤아, 왜 한 달이라고 했니? 전국대회요. 꼭 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내 손목이 괜찮아질 거예요. 이번엔 제대로 준비할게요.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리하지 마라. 박자는 숨처럼 꾸준히 가야 하는 거야. 네, 알겠어요. 이번엔 정말 천천히 할게요. 그날 밤 도윤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2주 동안은 완전히 쉬면서 이론과 스트레칭만. 그 다음 2주 동안은 선아가 가르쳐준 새로운 폼으로 천천히 연습. 무엇보다 이번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다. 창밖으로 시장이 보였다. 내일도 오복 리듬즈와 아이들이 연습할 것이다. 자신이 없어도 음악은 계속된다. 맞아. 리듬은 빈박에도 산다. 선아의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됐다. 도윤이 보조기를 찬 손목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멈춤도 음악의 일부였다. 한 달 후 전국 청소년 타악 경연대회 본선 당일. 도윤아, 손목 어때? 태식이 새로 정비한 배달밴을 운전하며 물었다. 이번에는 여유롭게 전날 미리 출발했다. 많이 좋아졌어요. 선아 선배가 알려준 폼으로 연습하니까 전혀 안 아파요. 도윤이 손목을 돌려 보였다. 4주 동안의 체계적인 재활과 새로운 연주법 습득이 효과를 봤다. 그럼 다행이고. 이건 뭐야? 태식이 뒷좌석을 가리켰다. 크고 무거운 보자기가 놓여 있었다. 아, 그거요? 할아버지가 챙겨주신 거예요. 뭔데? 비밀이래요. 무대 직전에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서울 공연장에 도착하니 규모가 엄청났다. 전국 5팀만 진출한 본선이라 그런지 방송사 카메라도 와 있었다. 우와, 진짜 크네. 1등 상금이 1천만 원이니까. 2등도 500만 원, 3등도 300만 원이야. 백스테이지에서 다른 팀들을 보니 모두 대단했다. 고등학교 3학년 4인조 팀, 대학생 퓨전팀 그리고 도윤군. 선아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 팀도 본선에 진출했다. 선배, 여기서 만나네요. 손목 완전히 나았어? 네. 선배가 가르쳐준 폴딩 주법 덕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행이다. 오늘 기대할게. 5팀 중 도윤이 가장 어렸다. 하지만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4주 동안 몸만 회복한 게 아니라 마음도 단단해졌다. 무대 순서를 뽑으니 도윤이 4번째였다. 선아 팀이 마지막 5번째였다. 첫 번째 팀이 무대에 올랐다. 경남에서 올라온 고등학생 4인조였다. 사물놀이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멋진 무대였다. 두 번째는 부산의 대학생팀. 타악기와 댄스를 결합한 퍼포먼스가 화려했다. 세 번째는 대구의 중고생 혼성팀. 전통 가락을 충실히 재현한 정통 무대였다. 4번 강도윤. 드디어 도윤의 차례였다. 무대 뒤에서 보자기를 열어봤다. 안에는 새 붓가죽이 들어있었다. 가게에 있던 금간 붓가죽을 갈아 끼울 새 가죽이었다. 쪽지도 하나 있었다. 도윤아, 이제 큰 무대에서 쓸 때가 왔구나. 내 마음을 담아치거라. 마이너스 할아버지. 도윤의 눈이 뜨거워졌다. 할아버지가 언제 준비하셨을까? 이모부, 이거 어떻게 갈아 끼워요? 내가 해줄게. 태식이 능숙하게 붓가죽을 교체했다. 새 가죽에서 나는 소리가 완전히 달랐다. 깊고 울림이 풍부했다. 무대에 섰다. 관객석에는 수백 명이 앉아 있었다. TV 카메라도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다. 4주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한빛 전통시장에서 온 강도윤입니다. 마이크에 대고 소개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시장 교향곡입니다. 우리 시장의 하루를 음악으로 만들었어요. 도윤이 눈을 감고 시장을 떠올렸다. 새벽 배송차 소리, 상인들의 발걸음, 오복 리듬즈의 웃음소리. 그리고 새로운 소리들도 더했다. 포장마차에서 나는 요리 소리, 카트 끌리는 소리, 아이들의 놀이 소리. 핸드폰으로 미리 녹음해둔 이 소리들을 전자패드에 샘플링했다. 쿵. 새 붓가죽에서 터진 첫 소리가 장내를 울렸다. 관객들이 순간 조용해졌다. 따라라라 쿵쿵 따. 장구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아침이 시작됐다. 중간에 샘플링된 시장 소리들이 루프로 깔리면서 진짜 시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었다. 따로롱 따로롱 쿵따쿵. 오복 리듬즈와 함께 연습했던 리듬들이 하나씩 나왔다. 관객들도 자연스럽게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북과 장구, 바디 퍼커션까지 모든 것을 동원했다. 선아가 가르쳐준 폴딩 주법 덕분에 손목 부담 없이 자유롭게 칠 수 있었다. 쿵, 따, 쿵쿵 따. 모든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시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악기가 된 것 같았다.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곧 전체 관객이 기립박수를 쳤다. 브라보! 정말 대단해.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다. 무대에서 내려오니 선아가 달려왔다. 도윤군, 정말 대박이었어. 완전히 달라졌네. 감사해요, 선배. 선배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야. 그런데 정말 마지막 폴딩 주법 쓸 때 완전 프로 같았어. 마지막으로 선아 팀이 무대에 올랐다. 역시 수준급이었다.
정통 가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완성도 높은 무대였다. 결과 발표 시간. 3위는 대구 전통가락팀. 박수가 터졌다. 2위는 잠시 멈춘 후 발표자가 말했다. 윤선아 소리울림팀. 선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2위. 그럼 1위는? 그리고 대상은? 도윤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리듬으로 공동체의 신박을 증명해낸 강도윤. 와. 관객석에서 환호가 터졌다. 오복 리듬즈도 와 있었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도윤이다. 시장 자랑이야. 도윤이 믿을 수 없었다. 1등. 상금 1천만 원. 트로피를 받는 순간이 꿈 같았다. 무대에서 내려오니 태식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도윤아. 정말 자랑스럽다. 이모부. 빨리 할아버지께 알려드려야겠다. 태식이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도윤이가 1등 했어요. 1천만 원. 전화 너머로 할아버지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우리 도윤이가? 네. 완전 대박이었어요. 그날 밤 시장에서는 축하 파티가 열렸다. 오복 리듬즈가 준비한 깜짝 파티였다. 축하해, 도윤아. 우리 시장 최고야. 도윤이 상금을 확인했다. 이전에 모은 돈과 합치면 총 2,300만 원. 선아가 도와준 400만 원까지 하면 2,700만 원이었다. 아직 부족하네. 그때 순자 아줌마가 봉투를 가져왔다. 이건 뭐예요? 시장 상인들이 모은 성이야. 800만 원 정도 돼. 800만 원요? 응. 내가 우리 시장 유명하게 만들어줘서 장사도 잘 되고. 당연히 도와야지. 도윤이 계산해봤다. 2,700만 원에 800만 원을 더하면 3,500만 원. 충분했다.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도윤은 할아버지 병실을 찾았다. 할아버지 수술비 다 모였어요. 정말? 네. 3,500만 원. 할아버지가 도윤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도윤아.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도 새 북가죽 고마웠어요. 덕분에 정말 좋은 소리 났어요. 그래, 큰 무대에서 쓸 때가 왔구나 했더니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안심하고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 빈박을 알아챈 연주자라더니 정말 그랬구나. 빈박이요? 4주 동안 쉰 시간 말이야.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연주가 나온 거 아니겠니?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멈춤이 있었기에 더 좋은 음악이 나온 것이었다. 창밖으로 시장이 보였다.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음악도 마음도 그리고 미래도. 3개월 후 가을. 할아버지,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도윤이 병실에 들어가며 물었다. 할아버지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 중이었다. 아주 좋아.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하더구나. 다행이에요.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한빛 전통시장이 보였다. 도윤아, 오늘부터 퇴원이니까 시장에 가볼까? 정말요? 벌써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 죽겠어. 오후에 시장에 도착하니 예전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곳곳에서 북소리와 장구 소리가 들렸다. 이게 뭐지? 팔도탑 간판 아래에 새로운 간판이 하나 더 걸려 있었다. 시장 리듬학교. 이게 뭔가? 태식이 나타나서 설명했다. 도윤이가 유명해진 후에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어. 그래서 토요일마다 수업을 열기로 했지.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쪽에서는 오복 리듬즈가 주부들에게 장구를 가르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사물놀이를 배우고 있었다.
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태식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뭔데요? 나 이제 행사 기획사 차렸어. 시장 이벤트 전문 기획사. 정말요? 응. 도윤이 덕분에 노하우가 생겼거든. 벌써 다른 시장에서도 의뢰가 들어오고 있어.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군. 선아였다. 오늘은 한복이 아니라 편한 옷을 입고 있었다. 선배, 여기 어떻게? 나도 이제 여기서 가르쳐. 대학생 반 담당이야. 정말요? 응. 우리 학교에서 사회봉사 학점도 주고 나도 가르치는 재미에 푹 빠졌어. 할아버지가 감동하며 말씀하셨다. 이게 다 도윤이가 시작한 일이구나. 네, 할아버지. 도윤이가 씨앗을 뿌린 거예요. 선아가 웃으며 말했다. 오후 4시가 되자 태식이 확성기를 들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시장의 명물 정오 합동 난타 시간입니다. 정오가 아니라 사시인데요. 누군가 물었다. 정오는 평일에 하고 주말에는 사시에 해요. 수업 끝나는 시간이거든. 시장 한복판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주부들, 초등학생들, 대학생들, 그리고 관광객들까지. 자, 다들 준비됐나요? 도윤이 앞에 서서 물었다. 네. 그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쿵따쿵, 쿵따쿵. 시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타악기가 되었다. 각자 다른 악기를 들고 있었지만 모두 같은 리듬을 연주했다. 관광객들이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었다. 와, 정말 신기해. 이게 매일 하는 거예요? 네. 평일 정오, 주말 오후 4시에 해요. 순자 아줌마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1분간의 합동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이제 이 소리는 이 도시의 시그니처가 되어 있었다. 저녁에 도윤과 선아는 함께 시장을 둘러보았다. 정말 많이 변했지? 네. 3개월 전만 해도 이런 모습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도윤군, 앞으로 계획은 뭐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음악은 할 거예요. 대학은? 국악과 생각해봤어? 생각해보고 있어요. 선배 학교 어떠세요? 좋아. 나중에 같이 다니면 재밌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웃으며 걸어가는데 할아버지가 뒤에서 따라오셨다. 할아버지, 많이 걸으셔도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랜만에 우리 시장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구나. 그런데 할아버지,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 처음에 왜 박자는 사람 마음을 맞추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봐라, 지금 우리 시장을. 도윤이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웃으며 악기를 들고 있었다. 나이도 직업도 배경도 모두 달랐지만 같은 리듬을 공유하고 있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박자로 만나잖니. 그게 바로 음악의 힘이야. 아, 내가 시작한 건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일이었어. 선아가 끼어들었다. 맞아. 음악의 진짜 의미는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방에서 새로운 곡을 작곡하고 있었다. 제목은 우리들의 리듬이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전국 청소년 음악 캠프 초청장이었다. 도윤 군의 시장 교향곡에 감명받아 특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재능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어 보세요. 도윤이 웃었다. 이제 시장을 넘어 더 큰 세계로 나갈 수 있겠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잊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여기서 배운 것들을. 창밖으로 시장이 보였다. 내일도 사람들은 각자의 리듬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정오가 되면 그리고 주말 오후 4시가 되면 모두 하나가 될 것이다. 도윤이 마지막 가사를 적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못 가도
박자는 함께 맞출 수 있다. 그의 명대사가 될 말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필로그. 1년 후 한빛 전통시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문화관광지가 되었다. 매일 정오와 주말 오후 4시에 합동 연주를 보러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왔다. 시장 리듬학교는 정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태식의 이벤트 기획사는 전국 20여 개 전통시장과 계약을 맺었다. 도유는 국악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나와 같은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 여전히 매주 시장에 와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합동 연주를 이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팔도 타악을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주문이 밀려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계신다. 그리고 매일 정오 한빛 전통시장의 하늘 위로 울려 퍼지는 북소리는 이 도시 사람들에게 잠시 멈춰서 서로의 박자를 맞춰보라고 말하고 있다. 시간은 멈추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함께 뛸 수 있다는 것을.